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앞두고 네. 지금 안보 전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 안보 전략에서 핵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국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막 외쳤었는데 점점 이제 탈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. 네. 물론 러시아의 역할도 좀 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영향력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랑 연결해서 좀 보실 수 있는 게 중국의 외환보유고 구성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국방이 이거랑 연결되는 이유는 외환보유고가 주로 구성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게 중국은 미국 국채였거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금입니다. 근데 미국 국채 비중을 계속 줄이고요. 금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미중 패권을 계속 다투면서 어찌 보면 러시아라는 사태가 딱 발생을 한 건데 러시아도 사실 이 제재를 받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들 사실 뭐 정리 못 하고요.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도 사실상 이거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돈이 다 묶여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중국도 이거를 보고 앞으로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중국 입장에서의 안전 자산은 미국 국채가 아닌 겁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줄이고 금으로 가는 이러한 큰 방향성의 전환만 봐도 중국이 얼만큼 이 그 안보 관련되어 있는 전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보셨겠지만 재정도 크게 안 가져가고요. 뭐 성장률도 딱 컨센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기저효과 고려하면 뭐 5%는 굉장히 좀 무난한 숫자인데 이런 걸 봐도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앞으로 중국이 집중해서 투자할 쪽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? 큰 방향성 자체가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들은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에 가장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. 기술 제재. 두 번째가 금융 관련되어 있는 제재예요. 왜냐하면 글로벌 결제하는 시스템인 이 스위프트를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제망을 막아버리면 중국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이거를 현금화하거나 유동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목격을 했겠죠. 네,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입장에서의 이 미국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자산들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국유 기업들한테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좀 줄여라 이런 지시들도 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굵직굵직한 방향부터도 미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아쉽지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미중 갈등은 앞으로 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 텐데요. 그거를 판다라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?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팔면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받아주는 쪽이 누가 될 것인가. 그러면 이제 넥스트 차이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본격적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여러 관계상 인도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. 그래서 중국이 결국 그 구소련을 이렇게 대치하는 입장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결합을 했던 건데 이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와 결합하는 미국과 이 행태가 조금 더 이 국제사회의 이 지형 변화를 많이 이끌어갈 것 같아요. 그럼 미국과의 그 접점을 최소화하려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금융도 그럴 텐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 자본을 그렇게 끊는다 줄인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? 괜찮은 건가요? 이게 단칼로 무자르듯이 탁 두동강 나진 않겠지만 미국도 사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 생산기지 다 철수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중국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사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뭐 대대적으로 막진 않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보도가 나오고 아니다라는 반박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중국이 4대 이제 글로벌 회계법인,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계죠. 들의 이 중국 국유 기업들 감사를 지시해라라는 이 행정명령이 돌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. 근데 아니라고 반박을 중국 정부가 하긴 했지만
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앞으로 좀 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전혀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저는 이게 기사화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한 관점상 미중 간의 이 뭐랄까요, 자기 편 나르기, 그다음에 서로 간의 이 간격을 늘려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게 될 거고요. 이런 게 앞으로 3년 동안은 중요한 화두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기술 자립 이 얘기를 계속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? 미중 갈등? 네,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압박이 결국 중국이 여러 기술력들을 확보한 핵심 반도체인데 수입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걸 결합한 형태로 수출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중국의 중요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요소였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에서 자립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,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,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은 중국 내부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. 네, 그래서 뭐 투자 아이디어로 갑자기 넘어가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럼 결국 그 미국 이번 양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완전히 갈라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. 각종 분야에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? 네, 그래서 이게 미국과 대대적으로 전면전에 나서려면 채비를 해야죠. 네, 그렇죠. 그런 단계에서는 당장 위험해 보이는 거를 간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 가장 아파 보이고 문제가 있는 거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것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.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서긴 힘들 거다라는 진단도 혹시 뭐 언제쯤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양회의 발언만을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갈라서기 위한 준비다. 이쪽에 더 가까운 건가요? 네, 미국도 사실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부에 이거는 큰 사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라 중국은 그러면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중국도 이러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. 그런 과정에서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내실을 좀 다질 필요가 있다.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서서히 양국 간의 이 디커플링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